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2차 임고특강 서준영의 밀서 제3장 집단 토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279쪽입니다. 토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면접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은요, 수석교사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사례집에 있는데 그 사례집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교육과정부터 6번 학부모 상담 내용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 수석교사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자료집에서 가져왔고요. 쭉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기도 2차 대비는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스터디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배경지식 차원은 여러분들이 뭐 도서관에 가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이 교재를 꼼꼼하게 정독해 보시면서 막 필기하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경기도의 어떤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은 좀 토대가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숙단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럼 279쪽 먼저 학교 교육과정 테마. 지금 교육과정 중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한 권씩 현 교직원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학령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그다음에 지역마다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학령 교육과정, 그리고 학급 교육과정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나중에 면접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테마들이니까요. 280조 교감 선생님께서 학급 교육과정을 창의적이고 특색 있게 편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좋을지, 또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토시대로 문제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만약에 뭐 교장 선생님이나 관리자가 학급 교육과정을 제시하라고 했다. 선생님이 학급 교육과정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말해보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 교과별 다양한 수업 전략을 사용하고, 교육과정 강화 영역을 설정해서 특성화시키고,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하고, 교육과정 재구성 너무 중요한 말. 교육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한다? 수시평가, 수행평가. 그래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퍼펙트하죠. 281쪽 두 번째 테마 수업 지도 측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발표를 하지 않으려는 학생이 있다. 어떻게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철수, 영희, 호철이 각각 쭉 나와 있습니다. 상담 통해서 원인 알아보고, 개별 상담 실시하고, 다양한 발표 동기부여 적용하고, 개별 상담, 어떤 학생이 몇 번 발표시켰는지 기억하고 모든 학생이 골고루 발표하는 기회를 준다. 저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발표시킬 때 물론 문제를 발표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전 이제 국어나 그런 과목들은 책을 읽히는데, 한 번씩 책 읽히는데 책을 골고루 읽힙니다. 골고루요. 그래서 특히 발표를 잘 안 하고 소극적인 학생들은 좀 더 많이 발표를 시키고, 왜? 그건 그냥 책 읽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아이들 앞에서 책 읽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아이가 있는데, 일부러 자꾸 그런 발표 기회를 주고, 저도 아이들이 발표할 때요, 누가 몇 번 발표했는지 그걸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2학기니까 아이들의 이름 다 외우고 위치를 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짝을 바꾸는데, 아이들의 자리 배치표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자리 배치표를 모든 수업 시간 할 때 저는 이제 그 교탁 앞에 놓고서 거기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요. 그래서 누가 몇 번 책을 읽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모둠 활동만 하면 의견 충돌로 싸우는 학생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양한 활동하고 모둠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질적인 모둠과 동질적인 모둠 어느 구성이 효과적인지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기술 측면 학급 경영 세 번째 테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테마는 생활지도 측면. 편식을 하고 음식을 많이 남긴다.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이 자료들이 좀 소중한데 면접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장 2차에서 범하기 쉬운 우려가요. 물론 1차도 마찬가지지만, 에이 설마 이건 안 나오겠지. 이건 나왔었는데. 이런 것까지 물어볼까?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차는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최대한 2차는 깊이 보기보다는 폭넓게, 골고루, 넓게 보는 게 좋습니다, 넓게. 그래서 아까 그 편식 음기 남기는 학생 어떻게 지도한대요? 강압적인 방법은 다 옳지 않죠. 그래도 요즘에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도요, 아이들이 급식 먹으면은 급식 다 먹었는지 식판 확인 안 합니다. 왜? 강제로 먹게 하거나 음식 남기지 마 그랬다가 만약에 아이들이 음식 남겼어, 그걸 강제로 먹었어. 근데 그러다가 탈라면 그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급식 지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급식 스티커판을 활용하거나, 빈 그릇 운동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비움과 나눔의 운동,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다 이것만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에 대한 난 답이 더 궁금해, 찾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실제 가장 좋은 사례는 뭐라고요? 경기도 교육청 학교들이 하고 있는 사례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추가시켜서 외우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는지 연습해 보시고 그러면 되겠죠. 이건 중요하네요.
통합학부모 안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원만한 교육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꼬마 도우미제를 활용한다거나 아이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을 시킨다거나 장애 체험 활동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교대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했었을 겁니다. 288쪽 일기검사. 일기검사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찍어서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일기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 유튜브 영상 해피 이 선생 채널에 나와 있는 영상들도 그게 교육 관련, 특히 거기서 그 여러분들이 뭐 여행이나 맛집 탐방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 없지만 교육 관련 영상들은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게 최신 어떤 트렌드 반영한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한국사 교육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똥 싸기 싫어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좋죠. 그다음에 요즘 애들이 글씨 못 쓰니까 그런 거, 뭐 독서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한문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제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강의만 보지 마시고 제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90쪽에 보시면 교사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학급 경영 사례, 교사 역할이 무엇인지, 학급 반가를 만들겠다, 교육 레크레이션을 활용하겠다, 래퍼를 형성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어린이 성격, 심리 상태를 파악하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제가 하는 특색 활동은 저는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회의를 하고요, 우리 반에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실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러니까 체육 시간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들이 요즘 교실 놀이를 상당히 좋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교실 놀이를 좀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새 소식 발표하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전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하고 책 보고, 그리고 뭐 퍼즐 이런 거 하고요. 그 뭐 사회나 이런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배운 내용들 가지고 뭐죠? 빙고 게임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뭐 아이들하고 다양하게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6번째 주제는 292쪽에 보시면 학부모 상담. 그래서 18가지 부모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혹시 글씨 연필로 쓴데 보이시나요? 면접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테마 중에 하나가요, 문제 학생 지도입니다. 또는 문제 학부모를 어떻게 대처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벽 있는 아동을 어떻게 지도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3가지 말해보세요. 똥 싸는 아이 어떻게 지도할지 구체적인 방안 3가지 말해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에 아직 똥 싸는 아이들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반에서. 또는 뭐 오줌 싸는 아이 어떻게 할 건지, 음란물에 빠진 아이 어떻게 지도할지 3가지 방안 말해보세요. 폭력적인 성향 아이 어떻게 지도할 건지 3가지 방안 말해보세요. 욕 잘하는 아이, 맨날 지각하는 아이, 결석 자주 하는 아이, 게임 중독 아이,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 유튜브에 빠진 아이, 주의가 산만한 아이, 맨날 숙제 안 해오는 아이,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 수업 시간에 멍 때리는 아이 어떻게 지도할지 3가지 방안을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 자꾸 말하면서 흥분해가지고 지금 카메라를 건드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보통은 3가지 정도를 꼭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대비는요, 사실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준비는 여러분들이 1차도 그렇지만 2차는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끝도 없이 그냥 계속 엄청나게 많은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2차 대비는요. 근데 제가 바라는 점은, 특히 면접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차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즉답형 면접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구상형 면접은요, 여러분들 누구나 대답을 다 해요.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구상 시간이 주어지니까. 수업 실현도요, 구상 시간이 주어져요. 영어도 구상 시간이 주어지고. 그래서 다른 평가 요소는 누구나 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나눔도 본인이 한 수업 실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점수 편차가 크게 나고 여러분들이 막 평가 끝나고 울고 막 하는 건 뭐다? 즉답형 면접 문제.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어. 처음 보는 문제, 낯선 환경, 낯선 사람이 물어봐 나한테. 그 종이를 펴서 이렇게 문제를 봐. 처음 보는 문제예요. 근데 보통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즉답형 면접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한 15초 정도 안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이 나와야 돼요. 길면 한 20초 정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딱 치게 재봐요. 그 고요한 조용한 상황에서 15초, 20초 동안 침묵이 지속된다. 대답이 안 나와. 그러면 엄청나게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점수 편차가 큰 것은 제가 봤을 때 즉답형 면접인데, 즉답형 면접에 대비하는 방법은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혼자 밥 먹으면서도 혼자 묻고 답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름이 영미다. 영미야, 너 주의가 산만하면 어떻게 지도할지 3가지 방안 말해봐. 스스로 묻고 생각해. 한 15초 정도. 그리고 대답해요. 주의가 산만한 아이에 대한 지도 방안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 세 번째 대답.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한 번 대답했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학교폭력, 올바른 인성교육, 그다음에 뭐 안전교육, 다문화교육,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주요한 테마니까.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답변을 혼자 묻고 답하고 연습해 보고 나서 한 번만 연습하고 그건 끝이 아니라고요. 계속 반복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답변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뭐 실천적 인성교육 방안을 3가지 말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답변을 연습을 했어.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뭐 4일 후에 또 대답을 연습해 본다. 답변 똑같겠습니까? 달라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해 가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끌고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뭘 물어봐도 웬만큼 답변을 끌고 갈 수 있어. 그렇게 자신감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습을 열심히 하면은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차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모질게 먹고 어차피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2차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걸고 내가 진짜 면접에서 승부 걸 거야, 난 만점 받을 거야, 그런 각오로다가 계속 묻고 답하고 길거리 가면서도 묻고 답하고 잠잘 때도 한번 누워가지고 혼자도 묻고 답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러면서 좋은 생각 나면은 휴대폰 메모장에 메모해놓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학부모 상담에는 18가지 부모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비협조적인 부모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른 변화 원하는 부모 등등등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처럼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스타일이라고요.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 학부모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3가지 방법 말해보세요.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벽, 똥, 오줌, 음란물, 폭력 성향, 욕, 지각, 결석, 게임 중독, 주의 산만, 숙제 안 해오고 자는 아이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3가지 방안 말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 노량진 강의 중에 막 이렇게 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나, 이런 것들을 막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보면서 본인이 묻고 답해보고 하면서 계속 연습해 보세요. 촌지나 과도한 선물을 하는 학부모는요, 이건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뭐 있을 수 없습니다. 원아웃제 한번 걸리면 바로 그냥 퇴출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2017년 기출문제, 초등 집단 토의 문제. 미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며 알파고 시대 학교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토의해 보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도 물론 나왔지만. 그러니까 한 번 나왔지만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2017학년도 집단 토의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 심층 면접에서 또 나올 수 있다고요. 알파고 시대, 알파고는 이제 조금 지났죠. 뭐 이제 AI,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뭡니까? 요즘에 이제 무슨 막 자율주행 자동차, 막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미래 교육 시대에 학교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래서 제시문 1번에서는 상상교육하자. 이재정 교육감의 신년사였고요. 그리고 제시문 2는 일제고사 폐지하고 교사의 상시평가 강화하는 신문 기사였었습니다. 교사의 상시평가, 수시평가,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제가 연필로다가, 미래 교육이 나아갈 방향, 알파고 시대 학교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지식교육, 한 줄 세우기 이제 평가 아니다. 그런 교육 아니다. 생각하는 능력, 문제 해결력,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 된다. 교사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평가도 배움 중심 평가, 과정 중심 평가, 학생 중심 평가, 그리고 개별 평가와 수시 평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준비했다가 집단 토의에 임하셔야 되겠죠. 이때 초등 특수 집단 토의 문제는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꿈과 끼를 실현하기 위한 구축 방안에 대해서 토의해 보세요. 꿈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 통합 교육,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들, 그래서 실제적인 진로 교육을 해야 되겠고, 그런 답들을 제가 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이때 당시 유아 특수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중등 기출은 학생과 교사가 막 대화하고 있는 장면 길게 쭉 나와 있어요. 문제는 학교 민주주의 측면에서 학교 민주주의 기출, 이거 또 나왔었습니다. 학교 민주주의 측면에서 이 학교의 문제점과 학교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시오. 이 학교 문제는 뭡니까? 자율성이 없고 어떤 자주적인 그런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협력적 태도가 부족하고, 그러면 학교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 여러분들 이거 집단 토의도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면접도 마찬가지인데요. 봐봐요. 학교 민주주의 측면에서 학교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학교 민주주의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런 거시적인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항상 세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는 학교 민주주의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크게 3측면에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 측면, 두 번째 학교 측면, 세 번째 지역사회 또는 학생 측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집단 토의나 면접이나 비슷한데 대비할 때는 나는 항상 3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해야지. 교사 측면, 학생 측면, 학교 측면, 또는 교사 측면, 학교 측면, 지역사회 측면. 그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016년 기출문제.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문제가 다 똑같았어요. 유아, 초등, 초등특수 공통문제. 그래서 뭐 새로 발령돼서 부임한 김 선생님은 영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동학년 협의회에서 막 토로했습니다. 고민을요. 합리적 대처 방안에서 토의해보시오. 그래서 문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영우. 친구들이 나의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아. 선생님은 내가 잘못한 것 계속 화만 내. 반 아이들. 영우는 왜 소리만 지르고 괴팍한 행동하지? 영우랑 짝하기 싫어. 선생님 왜 화만 낼까? 영우 엄마. 선생님은 색안경 우리 애만 바라보는 것 같아. 선생님과 영우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일부 어머니들. 영우는 진짜 문제 있는데 왜 선생님이 아무 좋지 않아지? 다른 엄마들하고 얘기해서 좀 영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될까봐. 옆반 선생님. 왜 김 선생님 방은 왜 항상 시끄럽지? 김 선생님이 문제인가? 애들이 문제인가? 이런 상황. 여기서 김 선생님을 위한 합리적인 대처 방안. 가장 뭐 해야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 기조 발언에서는요. 교사가 기조 발언에서는 영어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책임 교육.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교사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인 파악해야 되겠고요. 이 아이가 영어가 왜 저런 문제가 있는지. 공감 소통. 그리고 선배 교사한테 조언을 또 구해야 되겠고요. 옆에 있는 뭐 선배 교사, 동료 교사들 자꾸 수석 교사, 관리자들. 그리고 영우가 흥미있어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영우가 수업에 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위센터라든가 전문적인 기관에도 좀 의뢰해서 알아봐야 되겠고, 부모 상담 병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급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신감을 높이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제시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 또 제가 꿀팁을 말씀드리면, 집단 토의는 여러분들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면접은 좀 다른데 집단 토의는 시간이 길단 말이죠. 보통 한 사람당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그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집단 토의할 때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 본인의 어떤 경험을 말씀드리면 더 차별화가 됩니다. 본인의 경험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경험을 말씀하셔도 되겠고, 또는 제가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도 이런 아이가 있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 반에 문제였던 어떤 아이가 우리 반에 잘 녹아들어서 아이들이 잘 원만하게 잘 지내게 됐다. 그 선생님처럼 저도 선생님이 된다면 이런 방법을 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제가 꿀팁이라고 말씀드리긴 드리는데, 실제 그 극한의 평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경기도 교육청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의 사례를 말하기도 어려운데 본인의 경험까지 끌어서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가자예요. 근데 다 사람들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기발한 내용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말해. 근데 어떤 학생이 본인의 사례를 말하고 있어,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경험해봐서 느꼈는데 하면서 본인 사례를 말하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과는 엄청나게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내 사례도 말하면 좋구나, 별표 쳐야지, 이게 아니고 스터디나 평소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중요한 게 거시적인 것보다는 미시적으로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법, 그런 것들을 말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플러스 거기다가 나의 사례, 나의 경험, 그런 것들을 덧붙여서 말하면은 그건 남들과 차별화되는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 그리고 다른 나머지 중등교과와 중등비교과 기출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볼까요? 중등교과 집단토의 문제. 다음은 동학년 교사들의 협의 내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교사 A.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많이 자서 고민이고. 교사 B. 교사네요. 학생이 아니고 교사 B. 나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 같아 고민이고. 아이들이 너무 뛰어놀아서 수업 시간 시작 종이 올리고 10분이나 걸려서 수업 시작되고.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 이렇게 수업 종 안 치는 학교도 많아요. 교사 D. 수업을 바꿔보고 싶은데 나 혼자라 어렵다고 생각해서 고민이고. 수업을 바꿔보고 싶은데 나 혼자라 어렵다. 이건 이제 물론 중등 문제지만 초등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수업을 내가 좀 개선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교사 협의, 수업 공개, 수업 나눔. 이런 것들, 경기도에서 좋아하는 것들 말하시면 되는 거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서 실천 가능한 방안들. 뭡니까? 체험 중심, 실천 중심 안전교육, 소화기 사용법 이런 것들. 우리 반에 소화기 어디 있는지. 지진, 화재 났을 때 우리 반 아이들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수시로 실제적인 안전교육 해야 되겠고, 마을교육 공동체, 그래서 지역의 선생님을 초빙한다거나 그런 것들 할 수 있겠고, 협력교수, 지진 대피 화재 훈련한다, 시뮬레이션 다양한 방법 활용한다, 이런 것들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